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지현이고 저는 주리입니다. 네, 오늘은 오늘의 지현 구독자 6,000명 달성 기념 Q&A를 할 건데요. 6,000명. 근데 6,000 넘지 않으셨나요? 6,000 넘었는데 네. 5,000명 때 사실은 하고 싶었던 컨텐츠였는데 이게 놓쳐서 6,000명이 되어버렸지 뭐예요. 구독자 더 빠르게 상승해야 되는데 이제 10,000명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올리고 나면?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띵띵. 벌써부터 텐션이 이렇게 높은. 질문들을 몇 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빠르게 질문들이 꽤 많거든요. 질문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 개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또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폼으로 운동, 식단, 멘탈 그리고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부터 그냥 바로 시작해 볼게요. 속전속결. 왜냐면 우리가 뒤로 갈수록 말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앞에서 맞습니다. 좀 줄여야 돼. 잡소리를 하면 안 돼. 좋습니다. 그냥 좀 이번 컨텐츠는 편집이 많이 없을 거라 좀 가감 없이 우리의 좀 속면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가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부터 해봅시다. 첫 번째는 그건 운동인데 운동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키, 몸무게, 스펙. 제가 이 답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았는데 일단 스펙은 뭔지 이거를 말하는 건가? 아니 그냥 키, 몸무게를 알려달라는 뜻이죠. 그런가? 키가 어떻게 되시죠? 키는 164고요. 제가 몸무게를 안 재다가 내가 이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재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재고 왔는데 제가 56kg더라고요. 56보다 넘어요 사실. 살이 좀 많이 쪘어요. 근데 164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내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다? 제가 첫 번째 바디 프로필 찍었을 때 47kg로 찍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찍은 바디 프로필이 53kg였어요. 그리고 제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원래 제 몸이 유지하고 있었던 몸무게가 53에서 55였고 그거를 생각했을 때 과연 제가 늘 말하는 게 항상성이잖아요. 항상성에 맞는 내 몸무게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아직 모르겠다가 답이에요. 제가 내린 결론은. 왜냐면 제가 최근에 찍은 바프도 8주 동안 빡식단을 하고 감량을 한 게 53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더 잘 먹고 운동량도 훨씬 많아진 지금이 56kg라면 체지방도 쪘겠지만 근육도 분명히 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한 근육은 조금 더 늘고 지방도 조금 는 상태일 텐데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이 저한테 베스트 컨디션인지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감량기를 몇 번 더 거치면서 알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유지의 기간을 한 3-4개월 정도 더 가져가면서 너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봐야 정확하게 확답을 내려줄 수 있지. 이미 작년 그 바디 프로필 찍은 시점부터 지금까지 바디 프로필 수차례 촬영하면서 좀 관리기, 비관리기가 너무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명확한 몸무게를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지금의 상태라고 근데 보시면? 맞아. 지금 상태 솔직히 제가 왜 몸무게를 안 쟀냐면 저는 지금 상태가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딱 봐도 이렇게 부해 보인다 이런 느낌보다는 건강하게 탄력 있는 몸이고 그래도 막 외식 많이 안 하고 식단 좀 잘 지킨 주에는 복근도 잘 보이고 그리고 저는 힙이라든가 왜냐면 지방이 솔직히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몸무게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게 좀 여기서 까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65kg입니다. 진짜? 그래서 몸무게 정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몸무게를 재고 제 멘탈을 제가 알잖아요. 딱 봤을 때 진짜 아무렇지가 않은 거야. 그냥 56kg구나? 그냥 이러고 끝이었어. 맞아. 그래서 그냥 이게 진짜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그 지방이 내 힙에 붙었다 이런 생각에 오히려 기분이 좋고 그니까. 왜냐면 봐도 배에는 솔직히 살이 찌긴 했어. 근데 봤을 때 쇄골 라인 저는 보는 게 바디 체크할 때 보는 게 쇄골 라인 그리고 이 부유방 복근 그리고 다리 라인 뭐 뒷구리 라인 뭐 이런 걸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그냥 뭐 쏘쏘한 정도였어. 그냥 내가 봤을 때 만족하는 수준이었단 말이지. 그리고 잘 먹고 잘 운동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안을 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 촬영도 없는데 뭐하러 내가 굳이 그렇게 절식하면서 먹고 해. 그니까. 그래서 뭐 그렇다고요. 제 상태는 지금 이렇습니다. 잘 먹고 잘 운동하는 중. 맞아. 그 운동하기 위한 체력이 필요해서 맞아. 먹어야 돼.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좀 더 타이트한 몸, 슬림한 몸을 가지려면 덜 먹으면 되겠죠. 근데 그러면 운동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그게 싫어요. 저는 지금 그걸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 키는 164고 몸무게는 56입니다. 56보다 넘어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간단하게 하기로 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되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 운동복 세탁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냥 원래는 빨래 그냥 돌렸거든요. 근데 룰루레몬을 사고 나서부터 울 드라이 샴푸가 아니라 그 뭐라 해? 세제로 샤프랑 같은 울드라이 뭐 아무튼 고급 원단 사용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로 손 세탁해요. 룰루레몬은. 저는 룰루도 그냥 세탁기에 돌리고 대신 건조기 돌릴 때 그거 룰루 실밥 다 뜯어지니까 건조기 절대 돌리지 마시고 아니면은 그걸로 해요. 섬세 의류? 맞아. 그 모드로 하면은 멀쩡하더라고요. 스포츠 의류 모드도 있는 세탁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막 돌려도 되기는 한데 그거는 좀 저렴한 거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룰루 같은 거는 너무 비싸니까. 근데 그렇게 세탁을 하면 기능성이 많이 떨어지거든. 맞아. 제 주변에 이미 한번 2개의 레깅스를 날리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룰루 손 세탁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세탁기랑 손빨래가 제일 좋긴 하죠. 한창 감량기 때 운동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감량기라면 유산소를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산소는 고강도로 해야 됩니다. 그냥 설렁설렁 30분 밟으면은 안 되고 그러면은 안 하는 이만 못하고 개인적으로 심박수 진짜 적어도 120 저는 140으로 탔어요. 저는 150 정도 고강도로 할 때는 150으로 10분을 타는 게 110에서 120으로 40분 타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감량이 잘 됩니다. 이거는 이 친구가 좀 철인이라서 그런 거 120에서 140 유지하면서 한 30분, 40분 타는 게 제일 좋고 그러니까 유산소를 꼭 포함하시고 근력 운동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늘 한계치를 경험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근데 뭐 감량기를 뭐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아요. 유산소 타기 싫은 날 30분이라도 탄다 안 탄다? 하나 둘 셋. 요즘이면 안 탄다. 난 안 타. 아니 타기 싫은데 이미 타기 싫다는 전제가 있는데 왜 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촬영이 있어. 촬영이 D-Day가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타기 싫어도 일단은 올라타는데 그냥 그런 게 없이 그냥 일상이에요. 이미 운동 일상이잖아. 근데 그럴 때 너무 덥고 진짜 만사고 귀찮아서 오늘은 유산소 타기가 너무 싫어. 안 타요. 맞아요. 뭐하러 타요? 그게 자꾸 타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안 타고 싶으면 타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운동 하기 싫어? 하지 마세요. 내일 타면 되잖아. 내일 하면 되지 뭐. 평소 운동 루틴 중 복근 운동 어떤 거 하세요? 아니면 안 하시나요? 일단 저는 안 해요. 왜냐면 저는 저 크로스핏을 하잖아요. 크로스핏을 가면 코어 동작이 굉장히 많아요. 뭐 웜업으로 코어 타바타를 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뭐 철봉 같은 거 매달리는 동작이 사실은 코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따로 복근 운동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주리는 하지 않아요? 저는 되게 귀찮은 거 별로 안 좋아해서 하루 레그레이즈 한 400개 하루 크런치 한 400개 약간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맞아. 근데 복근 운동은 좀 그런 클래식한 동작들 뭐 레그레이즈나 크런치나 플랭크 그 정도만 10분 정도만 해도 맞아. 그냥 딱 상복부 하복부 이렇게 2개 각각 하나씩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안 한다는 점.
골프 배우시던데 다니시는 곳은 강습해주신 스크린 골프장. 저희 아카데미가 스크린 골프도 겸하면서 아카데미도 같이 있는 곳이라 프로님이 계십니다. 네. 프로님. 운동 시작하게 된 계기요. 이것은 제가 운동 언제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운동 자체를 시작한 거. 그냥 뭐 깔짝깔짝이라도 그건 대학교 들어가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살 빼려고. 그러면은 제대로 된 운동은 언제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2020년 2월. 그때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렇게 이 계단식으로 질문하는구나. 그때 제가 한창 준비하고 있었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 계획형 인간이거든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땐 더 심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산됐다는 게 저한테 너무 큰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곳에 집중할 때가 필요했어. 그래서 그때도 운동은 아니지만 식단으로 감량을 계속 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 내 감량기에 포텐을 터트려보자 이런 약간 그런 악바리의 마인드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디 프로필을 찍어야겠다 이래가지고 원래도 운동은 조금씩 홈트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진짜 빡세게 한번 해보자 해서 웨이트를, PT를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전 Q&A도 말했지만 이전에도 PT를 받은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그때만 받고 따로 웨이트는 전혀 안 했던 때였고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웨이트를 생활화하기 시작한 거는 2020년 2월부터 그런 제가 어떻게 집중할 곳이 필요했어서 운동을 시작하기 시작했죠. 여기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저는 언제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유산소 같은 거는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좀 헬스장을 다녔고 저희 집은 워낙 운동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냥 엄마 헬스장 가실 때 따라가서 유산소 하고 그때부터 좀 감량 생각이 있어서 체력도 기를 겸 살도 뺄 겸 운동을 하다가 본격 20살 때 한번 1차로 웨이트를 배우고 그 뒤로 약간 홈트 수준의 웨이트를 계속했죠. 근데 그러다가 좀 홈트로 커버 칠 수 없을 만큼의 술을 많이 마시던 시절에 이제 웨이트를 다시 제대로 해야겠다 하고 재작년 11월에 시작했습니다. 술을 먹기 위해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쵸. 술을 마음 편하게 먹기 위해 그리고 몸이 쓰레기가 되는 걸 느꼈어요. 맞아. 그래서 이 쓰레기 상태를 좀 탈출하기 위해서는 운동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각자 계기는 다 달라요. 매일 운동 시간도 궁금합니다. 헬스장, 크로스핏, 골프를 매일 하시는 건가요? 하루 얼마나 하시나요? 거의 매일 해요. 근데 저는 헬스장이랑 골프는 같은 건물에 있고요. 크로스핏 박스도 센터랑 15분 거리예요. 그래서 동선이 짧기 때문에 매일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올해는 못해요. 저도 일정 시간 안에 운동을 끝내야 되는 그 타임캡이 있기 때문에 다 운동 시간만 합하면 한 2시간? 이동 시간 때문에 좀 오래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다 합하면 2시간? 그리고 이게 영상이 한 번에 한 3개가 연달아 나와서 그렇지 사실상 운동 시간은 그렇게까지 길지는 저도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도 안 되고 체력도 안 되고 안 돼요. 맞아요. 여기도 근데 저도 그냥 매일 일단 월, 화, 수, 목, 금, 토일 헬스는 다 하고 거의 일요일은 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냥 유산소 60분, 웨이트 60분 끝. 보통 2시간? 뭐 길면 2시간 반?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처음 헬스장 고르는 팁. 이거는 저희 머라켈 페이지에 좀 잘 나와 있는데 그러면 뭐 이거 URL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주시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조건 가까운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개인 취향 차인데 저는 좀 넓은 데를 선호해요. 좀 남 신경 쓰지 않고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넓은 데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기구를 1일권을 끊고 기구를 써보시고 불편한 뭔가 이거 내 몸에 안 맞는 것 같다 하는 데 가지 마시고 가까운 데를 가장 최우선으로 고르되 기구가 조작하기 쉬운 데로 가세요. 안 그러면은 이게 되게 부담이거든. 처음 가서 이거 어떻게 써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되게 부담이라서 처음 헬스장, PT가 아니라 헬스장을 고르는 거라면은 그냥 기구 1일권 끊고 해보는 게 좋아요. 운동에 미치게 된 전환점 혹은 계기가 있다면 저는 첫 번째 바디 프로필을 찍고 나서 이제 2020년 하반기에
어떻게든 저도 47kg를 찍어본 게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40kg대를 유지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저도 운동 상식이 많이 없었을 때니까. 왜냐면 뭐 일정 기간은 그렇게 유지가 실제로 되기도 했고, 근데 이걸 유지를 시키는 운동이 필수라는 것을 점점 체감을 한 거죠. 근데 그러다가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몸이 바뀌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살이 다시 쪘는데 예쁘게 찌는 거야. 아니,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 살이 쪘는 데가 보이는 게 아니라 어디가 살이 쪘고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변화된 부위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된 부위가 보이기 때문에 살찐 게 나한테 영향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살찐 게 별로 내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거지. 내 몸 변화하는 게 더 의미가 크니까 내 몸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체중이 올라가는 게 팔로우업 되는 부분이라면 이거를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 몸이 바뀌는 게 보이니까 운동이 더 재밌어지고 더 배우고 싶어지고 맞아. 더 욕심이 나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바프를 작년 말에 찍었잖아요. 그게 약간 시작이었고 이 올해 약간 포텐이 터진 거지. 사실 이게 계기랄 게 없고 그냥 점점 업그레이드 되면서 미쳐가는 과정이지 계기는 없어요. 그냥 점점 하나씩 뭔가를 해봤는데 좋은데? 그리고 또 다음에 뭐 했는데 더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점점 미쳐가는 거지. 처음부터 미쳐 있었던 거지. 저희 이제 점점 미칠 거예요. 지금도 미쳐 있지만 더 미칠 거야. 집에서 홈트 유산소 할 만한 영상 추천 부탁드립니다. 정교관님 2020 챌린지는 정말 강추고요. 그 이외에도 홈트 영상으로 정교관님 거 하시면은 되게 디테일하게 집에서도 웨이트 하는 것처럼 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는 헬스장에서 워낙 운동을 오래 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홈트로 웬만한 거는 충족이 잘 안 돼요. 근데 정교관님은 저도 했을 때 제가 헬스장에서 맨몸으로 하는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 정교관님 거 추천드리고 만약에 그 정도까지 강도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히브뜸님 영상도 되게 친절하고 큐잉을 되게 잘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좋고 아니면 아예 초보자분들이시라면 뭐 땅끄부부 뭐 이런 분들이 좀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쉽게 재미 붙일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차근차근 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소미핏도 저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영상이 되게 좋거든요. 운동과 휴식 사이의 균형이 늘 고민이에요. 운동이 좋고 개운하고 뿌듯하고 행복하지만 늘 몸 어느 한 구석에 근육통을 달고 지내는 게 몸에도 좋을 걸까 하는 걱정도 들고 잘 쉬고 잘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말들도 있어서 그 균형이 잘 어려운 것 같아요. 휴식. 저는 일단 한마디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쉬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쉬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쉬어보고 그 쉬었을 때 받는 기분이 운동했을 때보다 별로다. 그럼 운동하세요. 근데 이게 안 쉬어봤기 때문에 늘 고민하시는 거라서 이런 고민들은 일단 해보면은 좀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리를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의 특징인데 약간의 운동 강박이 있는 거지. 그쵸. 내가 운동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운동을 1년 이상 하다 보면 매일 하는 게 사실 많이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쉬게 돼. 그리고 운동을 당장 한 달만 하고 말 거라면 운동 매일 하셔도 되는데 당장 한 달만 할 거 아니고 이제 호박전이라면 그치. 하루 이틀 하고 끝날 거 아니라 앞으로 평생 할 거잖아요. 평생 하기 위해선 한 번에 체력을 다 끌어다 쓰면은 나중에 못 한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개운하고 싶어서 개운해질 수가 없어. 휴식도 꼭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주말에는 좀 쉬려고 하는 편이고 대신에 평일에 열심히 하고 그래야 휴식이 있어야 또 근육이 회복하면서 근성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괜히 아픈데 계속 해봤자 그 상처난 부위에 계속 상처만 나는 거라서 휴식이 좀 있어야 돼. 그래야 몸이 더 부스터가 잘 붙죠. 꼭 쉬세요 여러분. 쉬어보십시오. 요거 밑에 질문도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컨디션 관리 어떻게 하나요? 저는 평일에는 그냥 달리고요. 주말에 그냥 이러고 있어요. 실제로는 안 달리시나요?
아, 달리기를 좀 시켜야 되는데. 금지요. 러닝. 그래서 주말에 저는 쉬는 편이고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휴식을 어떻게 하세요? 힘든 날. 딱히 그냥 뭐 언제 쉬어야겠다 이런 거 없고 그냥 어쩌다가 컨디션 안 좋으면은 안 하고 집에 가야겠다 이러고 자고. 근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자기가 운동 강박이 좀 있다 하시는 경우에는 아예 휴식이라는 스케줄을 정해놓는 게 좋지. 그것도 어쨌든 이것도 자기 라이프 스타일 중 하나가 되는 거니까 루틴을 정해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 운동을 시작하는 게 되게 앞에 말했고 하루하루 지치지 않고 운동하게 하는 원동력. It's me. 바로 나. 매일매일 성장하고 변화하는 나. 아 근데 오케이. 맞아. 변하지. 변화. 그러니까 주변 뭐 메이트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헬스장에서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It's me. 자기가 충만해야 운동을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어. 근데 운동을 하다 보면 자기가 넘쳐. 내가 진짜 선순환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악순환도 있죠. 막 괜히 운동을 더 했으니까 먹어도 되고 많이 먹고 막 이런 게 악순환이 있는 것처럼 한 번 악순환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빠져나오기도 힘들지만 한 번 선순환에 들어가면 그 선순환에서 악순환으로 가기에도 참 쉽지 않은 그냥 너무 좋아요, 여러분. 내 모습이 너무 좋아. 운동하는 그게 너무 좋아. 운동하세요, 여러분. 운동 왜 안 해? 맞아. 그렇답니다. 네. 공시로 인해서 운동을 못해요. 운동하고 싶은데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시간이 곧 합격의 여부와 연결될 것만 같아 운동을 못하고 있어서. 이런 저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는 우선순위들이 있어요. 공시가 바로 앞에 있고 직결된 데잖아. 직결돼. 당연히 공부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들도 굉장히 많고 그 행복을 우리가 결국 운동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우선순위가 운동이 항상 1순위가 될 수는 없죠. 맞아. 뭐든지 다 때가 있는 거고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부터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만 공시를 원래 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공시로 인해서 운동을 포기했다. 그러면 운동을 하지 못하면서 오는 스트레스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시간에 10분, 20분 짧게 운동을 하세요. 물론 공시 준비하시는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집중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짧게 시간을 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하지 마세요. 컨디션 관리하시고 공시가 이제 뭐 보통 이런 거 연말에 있지 않나? 아니야. 공시는 3월, 5월 이렇게. 근데 공무원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3월, 5월쯤에. 우리 호박전은 붙을 거니까. 맞아. 합격하세요. 곧 시작하면 되겠네요. 화이팅! 지아님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신경이 좋은 편에 속했나요? 여러분 놀랍게 왜 웃어? 러닝 싫어해가지고.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YMCA 출신이거든요. 근데 수영을 못해요.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게 제 자랑일 수 있는데 제 머리는 좀 좋아요. 제가 좀 똑똑해요. 그래서 운동을 이렇게 알려주면 습득력이 좀 빨라요. 운동신경이 좋다기보다 노력형 천재다. 노력형이다. 이렇게 센스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배우는 편. 그렇습니다. 네. 푸사오, 크로스핏, 웨이트, 등산, 골프 등 굉장히 다양한 좋아하시 필라테스 관심. 필라테스 저 했어요. 신규 호박전이시네. 그러시네. 필라테스도 했는데 이제 운동마다 목적이 다르고 또 운동 효과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필라테스보다는 크로스핏이 제가 지금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야라 필라테스는 그만하고 크로스핏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필라테스도 좋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 안 해봤어. 다음에 한번 체험 한번 가봅시다. 언니의 최애 운동은 아마도 크로스핏이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요즘은 크로스핏이에요. 왜냐면 너무 재밌어요. 이 진짜 짜릿해요. 지금 보면 저 여기 멍들어 있거든요. 야 뭐야? 이게 왜 멍들었냐면 클린 하다가 이게 바벨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쇄골에 이렇게 받치는 클린 동작이 있는데 이거 하다가 여기 하고 지금 저 무릎에도 멍투성이고 여기도 지금 피멍 줄넘기하다 피멍 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부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왜 이렇게 훈장 이런 게 있어도 상처가 생겨도 그 성취감이랑 뭔가 해냈다는 그게 쾌감이 진짜 너무 재밌고 좀 세지는 느낌이 들어서 네, 요새는 크로스핏. 지금 하고 있는 운동들 외에 또 시도해보고 싶은 운동은? 러닝. 절대 아니고요. 저는 서핑. 너무 재밌겠다. 전 서핑 하고 싶어요. 저는 서핑 때문에 수영을 배우고 싶어요. 제가 진짜 서핑은 제 버킷리스트예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빠른 시일 내에. 너는 또 해보고 싶은 운동 있어? 나? 크로스핏? 조만간 저희 박스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젠가 연차 내고 가려고요. 지금 자칭 타칭 운미세인데 운동에 미치게 된 계기? 네, 이거 그 영향을 준 운동. 그 영향을 준 운동. 넌 뭐라고 생각해? 근데 웨이트. 근데 나는 오히려 운동에 미치게 되는데 영향을 준 건 러닝과 등산, 야외 운동. 그 야외 운동을 하면서 심박이 미친 듯이 뛰는 상태로 1시간 이상을 지속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어느 순간 되게 아드레날린 그 딱 운동을 딱 끝마쳤을 때 아드레날린 빡 하고 오고 되게 뭐지 이 순간? 이 감격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서 그때부터 막 운동 2회전 뛰고 막 이렇게 된 것 같아. 여기는 운미세 대표 러너시기 때문에 아닙니다. 네, 웨이트는 운동을 나는 습관 붙이는데 나 웨이트 하면서 나는 왜냐면 난 상하체 불균형이 되게 심했던 사람이라 나는 평생 이게 안 될 줄 알았어. 이건 그냥 유전이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런 인식이 나한테 너무 심했거든.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하체 비만이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나한테는 되게 큰 컴플렉스였고 되게 큰 스트레스였는데 이게 되는 거야. 맞아. 이게 너무 신기한 거지. 그래서 나 자신한테도 되게 떳떳해지고 그래서 저는 웨이트. 그게 따로인 것 같아. 운동을 좋아하게 된 게 물론 제 최애 운동은 웨이트입니다, 여러분. 내 최애는 웨이트야. 러닝 아니고? 러닝은 그냥 러닝 귀마가 기분 좋아서 하는 거죠. 크로스핏, 푸사오, 웨이트, 필라테스 등 해본 운동을 좋아하는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건 너무 어렵다. 그냥 운동이면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아니, 좋아하고 말고가 없이 그냥 모든 운동은 너가 계속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건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거기 때문에. 러닝은 잘 모르겠어. 언젠간 꼭 시키고 말겠어요. 러닝하는 전. 마침 러닝하는 전도 보고 싶죠. 나왔네. 제가 러닝은 이제 날이 좀 시원해지면 여기 페이스메이커 해주신다 그랬거든요. 꼭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네. 식상하지만 나에게 운동이란? 나에게 운동이란 심장? 다음 질문. 야, 니도 해야지. 비슷해요. 근데 너무 그냥 나에게 운동이란 머리 감는 거? 멋있다. 나도 그런 거 할 거야. 물 마시는 거?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 그냥 너무 막 운동을 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하고 있는 우리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냥 머리 감는 거랑 똑같아요. 남들이 왜 그렇게까지 운동해라고는 물어보는데 왜 그렇게까지 머리 감으라고 안 물어보잖아요. 오, 맞네.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저희한테는 운동이 머리 감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유산소 루틴이 궁금합니다. 유산소 안 하고요? 복근은 얼마 정도 해야 생기나요? 이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웃긴 게 그 첫 번째 바디 프로필 준비할 때는 체지방률이 78? 이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체지방률 20% 훌쩍 넘을 텐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꾸준함. 운동을 얼마나 했느냐의 구력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자기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운동의 부위가 운동의 그 성격에 따라서도 다르고 다 달라요. 맞아. 동감합니다. 지연 빼기 운동은 몇? 양. 네, 이렇게 운동에 대한 거는 끝났고요. 그다음에 식단. 따당.
어떻게 양 조절하는지. 자, 양 조절하는 팁이 있다면? 그 아예 만약에 자기가 좀 식이장애가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모든 음식들을 자기가 먹어야 할 양으로 치환해서 먹었었어요. 그 예를 들면은 뭐 돈가스를 먹는 날이야 오늘. 그러면은 내가 평소에 뭐 닭가슴살 뭐 100g에 고구마 150에 뭐 야채 얼마 이렇게 먹는다고 치면 돈가스를 먹을 때도 그 닭가슴살 100g에 해당하는 양이 몇 조각일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가면서 왜냐면 어느 순간 배부를 때까지만 먹어야지 라고 하면 배부른 순간이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배부를 양을 미리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조금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면 한두 조각 더 먹고 이런 식으로 먹거나. 근데 양 조절은 사실 저는 한 접시에 넣고 덜어 먹었어요. 내가 얼마나 먹는지를 보면서 맞아. 시각적으로 체크를 하는 거지. 왜냐면 한두 번 해서는 절대 모르고 맞아. 내 포만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 위해서는 한 접시에 담아서 원 플레이트 식사를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근데 그게 핵심이네. 내가 얼마나 먹는지를 알고 먹으면 양 조절이 잘 돼요. 알아야 돼. 그래서 보통 한식으로 되게 양 조절하기 힘든 이유가 한식은 맞아. 다 이렇게 있고 더 그냥 맘대로 먹잖아. 쭝쭝다리 계속 먹잖아. 그래서 저는 지금 한식당 가면 지금 양 조절을 안 해서 문제긴 한데 이제 한식당 가면 계속 집어먹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배가 확 부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한참 감량할 때는 아예 처음부터 덜어놓고 내가 이만큼만 먹어야지 하고 먹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자주 일어나 봤어요. 그러니까 이동을 많이 해봤어. 뭔가 일어났을 때 배부름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먹다가 좀 많이 먹은 것 같은데 하면은 화장실이라도 한번 갔다 오면서 내가 배가 부른 상태인가 아닌가를 많이 체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법들로 자기 양을 좀 알고 계시면 이제 그런 기준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 자기가 활동량이 많았으면 이것보다 조금 더 먹어도 괜찮고 뭐 그걸 본인이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알고 있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지연 씨는 양 조절을 하지 않는 이유가 본인의 양이 얼만큼인지를 알기 때문에 양 조절을 안 하는 거고. 저는 과식을 절대 안 해요. 왜냐면 과식은 내 몸을 아프게 하는 일이야. 힘들어. 그리고 과식하면 운동 못 해요. 힘들어서. 컨디션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적당히 먹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한 달 식비 기준을 두고 구매하시나요? 좋은 레시피 알게 돼서 좋은데 식비가 장난 아니네요. 근데 여러분 돈 줄어요. 맞아요. 이게 너무 루틴이 이게 지금 루틴이 안 돼서 처음에 와장창 사야 될 게 많아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식비가 많이 드시는 건데 저는 일주일에 장 볼 때 브로콜리, 파프리카, 당근, 케일? 엄마 먹으라고 케일? 그 정도밖에 안 사요. 살 게 없어요. 저는 어제 인스타 피드 쓰면서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일주일에 10만 원 조금 안 되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한 달이면 40만 원인데 이게 많아 보이지만 외출하는 식사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식비 40만 원. 만약에 매일 사 먹는다 치잖아요? 그럼 훨씬 많이 나올걸요? 왜냐면 한 끼에 보통 15,000원 이러잖아. 요새 물가 장난 아니야. 그래서 좀 이 식단도 본인 루틴이 생기면 처음에는 이게 과소비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점점 더 오히려 절약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버리는 재료들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점. 맞아. 그래서 점점 이 노하우가 생겨요. 맞아요. 있는 걸로 그냥 대충 어떻게 휘뚜루마뚜루 하면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게 생기거든. 맞아. 최애 식단 넘버1 구운 두부 샐러드죠. 네, 그거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요즘에는 구두국도 너무 더워가지고 구운 두부랑 뭐가 있네. 아니 두부는 진짜 그렇습니다. 식단 꾸준히 할 수 있는 비결 재밌어요. 맞아. 다양해요. 그러니까 내가 닭고야만 먹지 않으니까 선택지가 되게 많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색다른 게 있으니까 내일은 뭐 먹지? 맞아. 그 다음에 뭐 먹지? 이걸 어떻게 먹지?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맞아. 그러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어.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다 하기 위해서는 계속 해야 돼. 아니 그리고 그냥
습관처럼 배달 음식 시키듯이 저희는 배달 음식보다 집에서 요리해 먹으면 더 재밌고 더 맛있고 맞아. 더 든든한데 굳이 배달 시켜 먹거나 뭐 외식을 하지 않는 거 돈 아껴야 되니까 식단을 맞아. 꾸준히 할 수 있는 비결 돈 아끼려고 맞아 나는 진짜 그거야 맞아. 밖에서 사 먹으면 너무 비싸 맞아 그래서 같은 요리를 그냥 집에서 해 먹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 마음 먹기 좋을 때 긴축 재정해야 돼 돈이 남아돌아 요새 그래? 바쁘 준비하자. 고마워. 그렇습니다. 재밌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언니가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한다고 가정할 때 식단을 짜본다면? 식단? 그냥 처음 시작한다. 모든 음식을 먹을 때, 그러니까 식단을 바꾸지 말고 모든 음식을 먹을 때 채소를 곁들여 먹기. 그러니까 채소를 곁들여 먹어라. 샐러드랑 같이 먹기. 그러니까 처음부터 샐러드로 식단을 바꾸면 현타 오거든. 못 먹어 평생 못 먹고 그냥 뭐 치킨을 먹더라도 샐러드랑 같이 치킨을 먹는. 난 이거. 나는 가공식품을 줄여보기, 자연식이랑 친해지기.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똑같이 편의점에서 대충 때웠을 때 막 빵이나 뭐 햄버거 뭐 이런 걸 사 먹었다면 뭐 고구마를 사 먹는다든지 바나나를 사 먹는다든지 좀 원물이랑 친해지는 게 입맛 상향하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사실 모든 급격한 변화는 좋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시작한다 요이 땅 해서 식단을 바꿔버리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다이어트 끝 나 이제 안 해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야금야금 바꿔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뭐 3끼를 다 외식을 했다 그러면 한 끼 정도는 이제 지연이 레시피 그 전시피 쳐가지고 따라해 보시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끼씩 바꿔가면서 맞아. 해보시는 거 그러니까 야금야금이 중요하다는 거.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먹고 싶었던 거를 참고 다이어트식을 먹는다지만 이게 일정 수준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이걸 먹는 게 아니라 이걸 먹고 싶어서 이걸 먹는 맞아. 게 돼요.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 맞아. 그리고 이 먹고 싶은 걸 참고 이걸 먹는다가 아니라 이 먹고 싶은 걸 내가 만들어 먹는다가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재미를 느끼고 나면 되게 이거 먹고 싶다 하면 내가 건강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요리를 다 이거는 먹어야 될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으로 구분하지 말고 모든 먹고 싶은 요리를 음식을 집에서 한번 해서 먹어봐라. 그리고 자기가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는지를 좀 확인을 하면서 먹으면 맞아. 그러니까 베이킹은 어려워요. 베이킹은 1g이 중요하고 맞아.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되게 섬세한 작업이란 말이야. 그리고 장비가 비싸. 근데 요리는 그냥 하면 돼요. 팔 거 아니잖아. 내 입으로 맞아.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다 보면 느니까 맞아. 그런 거를 좀 자기가 요리하는 습관도 좀 길러보고 원래 갖고 있던 식습관을 조금씩 바꾸면서 입맛 상향을 하고 습관을 들여보는 거. 맞아.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이쯤에서 약간 궁금해져. 요리할 때 꿀팁이 있다면? 요리할 때 꿀팁? 뭔가 뭐 소스라든지 뭔가 아니면은 되게 기본적으로 뭔가 갖추면 좋다든지 뭔가 아니면 어떤 방식을 사용하면 좋다든지 이런. 근데 요리는 재료가 맛있고 간이 되면 끝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잖아.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거는 개짱 맛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저는 그냥 항상 맛있는 재료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밖에서 사 먹어봤던 것들을 많이 착안을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브런치집을 갔어? 근데 사실 한식 같은 건 되게 어려워요. 근데 맞아. 양식은 눈에 보이는 게 다거든. 맞아.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우리 어차피 사진 많이 찍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여기 이런 재료가 들어갔네?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맞아. 그렇게 하는 거지. 맞아. 좋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피드나 유튜브 보면 약속을 제외하고는 식단 유지하시던데 그때 말고는 일반식 아예 안 드시나요? 그냥 식단이 일반식인데요? 맞아요. 그리고 일반식 잠깐만 일반식이 뭐예요? 그니까 딱히 뭐 일반식과 비일반식을 구분해 그러니까 먹어요? 먹어요. 먹습니다. 스스로 요리를 처음 하게 된 계기. 궁금해. 처음으로 하게 된 계기?
도시락 싸야 돼서? 학교 다닐 때. 왜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왜 먹었지? 다이어트 하려고?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돈 아끼려고. 아니, 그래, 남만살 비쌌거든. 너무 비싸. 학생 입장에서 되게 비싸거든. 너무 비싸니까 내가 한번 해볼까 해서 그냥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요리에 좀 소질이 있어서 맛있더라고. 계속 그리고 했어요. 아이디어가 많잖아요. 맞아요. 여기 바로 다음 질문보다. 그 많은 아이디어들 어떻게 나오는 거죠? 부럽습니다. 저는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하잖아요. 맛있는 걸 많이 먹으러 다녔어요. 저는 한 끼 한 끼에 굉장히 진심인 사람이라 그냥 대충 때우는 건 제 사전에 절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족의 영향도 커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미식 여행을 되게 좋아하셔서 어디를 가면 항상 거기서 제일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항상 맛집 찾아다녀야 되고 이런 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몸에 배어 있었고 그 뭐라 해야 되지? 데이터가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미 맛있는 거 맛본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내 방식대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그런 레시피들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 왜냐면은 맛집을 워낙 많이 다녔으면 그냥 주기적으로 거기 가고 싶다. 근데 못 가니까 만들어 볼까? 그리고 제가 집이 서울이었으면 또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처박혀 있어가지고 나도 그거 먹고 싶은데 그냥 컬리로 시켜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더 맛있는 요리가 탄생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저는 SNS를 셰프님들 팔로우를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맞아요. 좀 실험적인 요리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국 셰프님들 뿐만 아니라 외국 셰프님들 맞아. 영국, 일본, 미국 저는 좀 그런 특이한 분들을 팔로우를 많이 해놔서 좀 이색적이고 이국적인 아이디어들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결국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저 진짜 많이 찾아봐요. 실제로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셰프님들 피드 읽다 보면 되게 신기한 조합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끝났네. 아무튼 신기한 조합을 쓰시는 분들이 많다. 셰프님들 네, 이 조합 관련해서 작년 전스토랑에서 되게 많이 설명해 주셨었는데 전스토랑에 오시면 더 많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걸 위해서 좀 세이브 해놔야겠다. 식단 구성은 미리 일주일치 항상 짜는 건가요? 거의? 왜냐면 장을 봐야 돼서 파워 제이 이거 어떡할 거야. 장을 봐야 되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계부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다이어터뿐만 아니라 그냥 가계부 쓰는 사람들도 그 막 책 같은 거 읽어보면 거의 일주일 식단표 같은 거 짜세요. 그래야 허튼 돈을 안 쓰고 딱 필요한 재료들만 사서 요리할 수 있거든. 맞아. 저는 먹고 싶은 거 한 2-3개 정도 관련된 재료들을 사고 그러고 나서 남는 재료들로 많이 요리해서 먹는 것 같아요. 맞아. 저도 그렇게 해요. 거의 항상 짠다. 네. 가족들이랑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혼자서 따로 드시는지 같이 드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가족은 여러분 제가 재택을 하고 매일매일 집에 있고 엄마 아빠도 매일매일 집에 있어서 삼시세끼 매일 같이 먹는 게 불가능해요. 그것은 가족마다 성격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 집은 다 갬플이거든요. 다 먹고 싶을 때 자기가 알아서 차려서 먹어요. 그래서 네. 같이 먹을 때는 같이 먹고 외식 같이 할 때는 외식 같이 하고 거의 뭐 따로 먹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맥락이 그거 같아요. 가족들이랑 밥 먹을 때 같은 식사를 하느냐 아니면 혼자의 식사를 하느냐 다 따로 먹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같이 먹어야 될 때는 같이 먹죠. 뭐 오늘 족발을 시켰어. 같이 먹어요. 먹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장기간 여행하게 된다면 식단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장기간이 얼마나 장기간이지? 한 일주일 이상? 근데 이것도 아까 주리가 휴식관에서 말했던 거랑 비슷하게 본인이 식단을 챙겨가는 게 마음이 편하면 그렇게 하고 그게 너무 귀찮고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면 하지 않고 그냥 일반식 그냥 양 조절해서 먹고 아니면 일반식도 그냥 클린한 일반식 찾아서 먹고 그렇게 본인이 유두리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는 이분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질 것 같은 게 만약에 유지어턴데 식단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아침 루틴이 명확하게 있어서 아침 정도만 챙겨가고 점심은 그냥 사람들이랑 먹을 것 같고 이제 밖에서 그냥 아무거나 먹을 것 같고 대신 과식만 하지 않게
맞아. 과식은 안 하게. 건강에 안 좋은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다이어터다 하면은 이 여행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끼 정도는 챙겨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뭐 아무튼 목적에 따라 달라져. 목적에 따라. 그리고 뭐 자기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조절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식단을 잘하는 것 같다가도 문득 놓게 될 때가 종종 생기는 요즘이에요. 혹시 이런 현타를 느낄 땐 어떤 방법들이 도움이 될까요? 이 놓는다는 게 완전히 놓아버리는 건지 아니면 흔들리는 건지. 폭식을 한다는 건가? 근데 폭식을 하시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식단이 너무 타이트하다라는 관점으로 보거든요, 전. 왜냐면 결국 그 폭식을 하는 것도 그 전에 식사들이 너무 절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너무 참다 보니까 한 번에 아 이제 못 참아 하고 몸에서 더 내놔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놓게 되는 순간들이 온다면 차라리 평소에 식사를 좀 더 보강을 하시거나 평소에 식사를 이미 식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아 오늘은 식단 안 해 라는 경우가 오는 거라서 그 마인드셋 자체를 나는 식단을 하는 거야가 아니라 내가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식사를 하는 거야 라는 마인드셋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조금 지치는 때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평생 할 건데 어떻게 사람이 항상 전속력으로 달리기만 해요. 뭐 쉬엄쉬엄 걸어갈 때도 있는 거고 뭐 커트라인이 바쁜처럼 무슨 디데이가 있는 게 아니라면 당장 하루 놓는다고 해서 뭐 하루 이틀 놓고 한 달 놓는다고 해서 우리 장기적으로 앞으로 50년 넘게 살 건데 저는 70살 넘어서도 운동 릴스 찍을 거예요. 같이 찍어야지. 같이 찍어야 돼요. 우리 그때도 스쿼트 하고 할 거고 러닝도 할 거고 금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순간들이 와도 괜찮아요. 또 하면 되지. 맞아요. 저렴이 버전 식단 추천해주세요. 아니 근데 난 진짜로 억울하고 좀 의문인 게 제 식단이 비싸고 어려워 보여요? 아니. 근데 너는 이미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왜냐면 뭐 향신료라든지 근데 향신료 안 쓰면 되지. 그러니까 뭔가 근데 확실한 건 근데 이게 처음 입문자들한테는 일단 하나하나 구비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 왜냐면 제가 진짜 자주 쓰는 게 파프리카 가루. 파프리카 가루도 근데 요즘에는 많이 안 쓰고 구운 두부를 워낙 많이 아무튼 저는 딱 정해져 있는 재료들이 있는데 그게 막 그렇게 엄청 비싼 재료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닭가슴살만큼 저렴한 재료가 없어요. 가성비 단백질을 챙겨 먹다 보면은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식단들을 다 저렴하고 그것보다 더 저렴한 식단을 추천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닭고야. 그것만큼 저렴한 게 없지. 닭가슴살 더 저렴하게 생닭. 근데 그렇게 하면 입 터져요. 힘들어요. 맛있게 하세요. 평생 할 거 아니잖아요. 조금 그 정도는 조금 돈을 들여서. 근데 그건 있어. 저렴이 버전 식단 하려면 집 반찬을 많이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밥이랑 반찬 다 집에 있는 거 먹고 그리고 단백질 정도만 주기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 계란. 가성비 단백질. 요새는 좀 비싸지만. 계란 요새 비싸더라. 칼같이 재고 지켜 먹지 않으시는 건 잘 알고 있지만 탄단지 비율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대략적인 그램수도 알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근육량과 제 체중과 제 운동량을 비례해서 저는 단백질은 한 끼에 150g 정도 먹으려고 하고 탄수화물도 뭐 한 그 정도? 150 정도? 지방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유제품을 워낙 좋아해서 지방도 아마 많이 먹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국가적이 아니라 무슨 외국 저널에서 말하는 가장 권장하는 비율은 5대 3대 2 비율이 가장 좋다고. 탄단지? 네, 탄단지 5대 3대 2가 제일 좋다고는 하는데 저는 뭐 그렇습니다. 너도 나는 좀 그런 게 있어? 좀 운동이 저는 워낙 좀 고강도로 하는 편이라서 유지어터 할 때는 하루 순탄수로 최소 200에서 250? 순탄수? 로 치면 그러니까 한 끼당 고구마 200g이나 밥 200g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제일 이것도 비슷하다. 크로스핏 후에도 단백질 섭취 웨이트랑 동일하게 가져가시나요? 클린이라 웨이트에 비해 중량보다는 유산소성 느낌의 강도로 아직까지는 운동을 하고 있어서 영양 섭취를 동일하게 하는 게 맞을지 고민이더라고요. 저도 클린인데
크린이에요. 아 근데 이게 유산소성 느낌의 강도로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단백질 섭취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백질을 결국 보강해주는 이유가 만약에 식사 시간이라면 그냥 식사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뭐 저녁에 운동을 하는데 나 이미 식사를 다 마쳤는데 단백질 섭취해야 돼? 되나? 라는 게 고민이시면 만약에 내가 중량을 뭐 3대 200을 친다 그러면은 드세요. 부족해 단백질이 그 정도 근육량을 쓰려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웨이트 가볍게 하는 거면 이거 드시면은 잉여 에너지로 축적돼서 오히려 체중 증량될 수 있어서 굳이 안 드시는 게. 근데 저는 왜 동일하게 먹냐면 저는 매일 웨이트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먹는 거예요. 워낙 운동량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쩜 이렇게 맛있는 것만 골라서 드시는지 관리 식단 같은데 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시면 돼요. 해시태그 전시피 아시죠? 아시죠? 레몬 소금 만드는 법은 그 다시어트 러닝 포비아 극복하기 편에 나옵니다. 후무스 위에 올린 액체는 올리브유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당근 안 좋아하시는데 당근 라페는 맛있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볶은 당근은 특유의 생맛이 안 나서 좋아하는데 당근 라페도 숙성되면 그런 맛이 안 나는 건지 궁금해요. 많이 중화되기는 해요. 그 레몬즙과 올리브유와 홀그레인 머스타드가 그 맛을 많이 중화시켜주고 생당근 못 먹으시는 분들도 당근 라페 진짜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세척 당근을 쓰면 당근 맛이 더 많이 나고 오히려 그냥 흑당근 그 수분기 많은 흑당근 같은 애들을 쓰면은 당근 맛이 덜 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오히려 당근 라페를 먹으면서 생당근을 좋아하게 됐어요. 생당근 후무스에 이렇게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입맛 성형하는 게 당근 라페만한 게 또 없는 것 같기도 해. 맞아, 진짜. 지연님의 최건강 외식 맛집은 어디인가요? 바프 중에도 갈 수 있는 곳이면 더 좋고요. 저는 샐러드 진짜 좋아해요. 나도. 왜냐면 저는 샐러드랑 샌드위치 같이 먹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샐러드가 진짜 너무 제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샐러드계 레스토랑 같은 느낌?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되게 거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싱그러운 재료들 간의 조화? 재료도 되게 신선하고 그런 거? 샐러드 진짜 좋아해. 이 무화과 나왔던데. 리코타 치즈? 넌 못 먹지? 난 먹으러 갈 거다. 얼마 안 남았어. 먹어도 되긴 한데. 처음에 전님 보고 식단이 되게 낯선 것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새로운 식재료 정보를 얻으시나요? 앞에 말했듯이 저 외국 셰프들 아니면 국내 셰프들 많이 팔로우하고요. 전시피도 굉장히 많은데 따로 요리 학원을 다녀보신 건가요? 레시피 뚝딱 하는 거 보면 대단해요. 요리 학원을 다녀보진 않았고 원데이 클래스는 종종 들으러 다녀요. 원데이 클래스도 여러 가지 종류를 저 문화센터에서도 들어봤고 그냥 뭐 요리 교실 같은 데서도 들어봤고 뭐 연구실 같은 데서도 들어봤는데 그 들어보면서 제 스타일은 조금 원물에 대한 식재료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그런 클래스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찾아보면서 하고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원데이 클래스는 제가 자주 가는 인시즌 원데이 클래스는 계절마다 그 계절에 맞는 식재료들을 활용해서 요리하는 걸 많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런 거 좋아해요. 예전 영상 한참 작년 10월쯤이나 5월에서 한 10월 사이쯤 찾아보면은 지연이 그 클래스 들으러 다니는 거 되게 많으니까 맞아요. 혹시 어떤 느낌인지 보고 싶으시다면 예전 영상 복습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잘했어. 식단에 없으면 안 되는 템. 이거 없으면 식단 못한다. 당근 라페. 당근 라페. 난 잎채소. 당근 라페. 저 한창 잎채소 많이 먹다가 요새 잎채소 관리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요새는 채소 구성을 거의 토마토, 당근 라페, 미니 파프리카 이렇게 먹고요. 뭐 탄수는 당연히 뭐 고구마랑 감호박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닭가슴살, 구운 두부, 템페 너무 필요하죠. 닭가슴살 말하다 많은 거 봐. 닭가슴살이 아니라 새우씨.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주세요. 근데 닭가슴살은 약간 그런 건 있어요. 먹어야 되니까 먹는다. 왜냐면 아무래도 닭가슴살이 영양성분적으로 단백질이 높은 건 맞잖아요. 그래서 트쌤이 자꾸 닭가슴살 좀 먹으라고. 난 닭가슴살 진짜 좋아하는데. 전 치킨도 닭가슴살밖에 안 먹어요. 같이 다음에 치킨 먹으러 갑시다. 생맥이랑. 생맥이랑. 전시피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앞에 말했듯이 먹어본 거
좀 제 스타일로 다시 만들면서 만들고 먹고 싶은 건 있을 때마다 먹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먹어도 유지가 되려면 몇 달 정도 운동 및 식단을 병행해야 하나요? 몇 달? 이거는 근데 마인드셋을 일주일에 한두 번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은 만큼 미친 듯이 먹으면은 몇 달이고 뭐고 100년을 해도 안 되고 이미 몸이 적응할 수 있는 몸무게나 뭐 눈밭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스스로 먹고 싶은 만큼만 먹으면 일주일에 30번 먹어도 30끼를 21끼를 다 먹어도 그냥 운동 식단 병행 다 네. 저는 이제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먹어도 내 멘탈과 내 몸의 컨디션이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은 정도가 되려면 그 건강한 운동과 식단 습관이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세팅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고요. 저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작년 2020년 2월부터 바프 준비를 시작하고 4월에 바프를 찍고 나서 2020년 전체를 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 좀 밸런스를 잡는 시간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보다 더 빨리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보다 더 오래 걸리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전 좀 한 1년 정도는 그래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맞아. 좀 그런 세팅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양과 식재료들과 뭐 어떤 구성, 운동 이런 거를 다 찾아야 뭐 아무거나 하고 싶을 때 다 해도 유지가 되죠. 지금은 그냥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요. 먹으면 찌죠. 근데 그냥 이제 어느 수준까지는 용납이 되는 거야.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 정도는 뭐 그냥 내 멘탈 별로 흔들리지 않는 거지.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체중이 증량됨으로써 운동 수행 능력이 올라간다면 저희는 찌웁니다. 우리는 운동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되는 거죠. 추천템들 한 번에 알려주세요. 이거 예전 지연이 영상 보시면은 소스 모음집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많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것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거 뭐 스리라차 소스, 파프리카 가루, 파프리카 가루, 아니면 또 뭐 있지? 르네디종? 르네디종 홀그레인 머스타드는 이제 당글랍 했을 때 만들고 그냥 이제 그냥 식단할 때 하는 거면 그냥 스리라차 있으면 좋죠. 네. 저는 만약에 요리를 해 드실 거라 하면 굴소스 그리고 약간의 조미료 약간 요런 정도가 되게 조금만 써도 맛을 확 내니까 그런 거는 네 그렇습니다. 대체 어떻게 그런 맛있는 레시피를 생각해내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유지워터 앤 슬로우워터로 살아가려 하는데 간식이 먹고 싶을 땐 다이어트용으로 대체해서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속수의 간식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가성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대체해서 먹는 게 낫겠죠? 아예 안 먹을 수 없다면? 그럼요. 그쵸? 근데 다만 이게 정말 건강 간식인지를 잘 파악하고 드셔야 되는 게 이름은 건강 간식이지만 막상 그 들어간 원재료들을 보면은 건강하지 않은 것들이 첨가됐는데 그 성분만 좋은 건강 간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상표를 얘기하지 말고 브랜드 얘기하지 말고 뭐 뭔가 재료가 어떤지 자연식 재료에 가깝지 않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애들 뭔가 뭐 향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공된 뭐 톨류도 사실 많이 먹으면 안 좋으니까 톨류도 웬만하면 나는 지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원재료를 좀 많이 보시면서 그래도 원재료가 짧네 그럼 드세요. 근데 원재료가 너무 길어. 내가 뭐 듣도 보도 못한 거야. 말토텍스트린 이런 되게 좀 오래 보관하기 위한 것들이 많이 포함된 것들은 좀 지양하는 게 좋죠. 그래서 식단 할 때도 좀 내가 좀 더 똑똑하고 좀 전문가스럽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런 지식을 계속 습득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원재료는 근데 진짜 깔끔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치. 내가 다 아는 거여야 돼. 그래서 제가 원물이랑 친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식단은 여기까지 끝이고 그 다음에 멘탈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전님 유튜브 보면서 유산소 하기 싫은 멘탈 꽉 잡습니다. 근데 바프 한번 찍고 나니 운동 강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난 운동을 되게 재밌게는 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하루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박 뭔지 알아요. 맞아. 근데 이게 하다 보면 내가 본능적으로 알잖아. 매일 그렇게 못한다는 거. 그리고 결국 이것도 운동 강박이 생긴다는 것도 뭔가 내가 전날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오늘 운동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강박이 생길 수밖에 없어. 나 그런 건 있었어. 전날에 내가 과식을 했다? 그러면 전날이 아니라 그날 내가 과식을 했어. 그럼 집에서 꼭 유산소를 타는 그런 강박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근데 그 없어진 이유는 과식을 일단 안 하고 많이 저도 이 밸런스가 잡히면서 과식을 안 하고 과식을 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딱히 그런 필요성도 못 느끼고 오히려 빨리 숙면하고 다음날 컨디션 좋게 운동하는 게 좋다는 걸 알면서 그런 강박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순간 내 몸이 고작 하루 운동 안 한다고 여태까지 1, 2년 운동하게 한 게 무산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시점부터 맞아. 운동 강박이 사라지고 맞아. 오히려 운동을 해서 얻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운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휴식과 운동 사이의 밸런스를 본인이 경험하면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운동을 되게 소모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 맞아. 맞아. 그 순간부터 제가 강박이 없어졌다. 그 운동을 자꾸 뭔가를 태워야 돼. 아니면은 나 운동해서 어제 먹은 게 아니더라도 오늘 운동 안 하면 내일 쪄 있을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소모의 관점에서 벗어나면 운동 강박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소모하지 마세요. 운동 자체를 즐기기 시작한 때부터 강박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감량기 때 입 터짐, 식욕 조절 이런 부분에서의 멘탈 관리법. 일단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뭐든 억제하면 터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는 건 필요하지. 왜냐면 우리가 뭐 다 하고 살 뺀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내가 어느 정도 참고 견뎌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과도하게 억제하고 절제하고 안 돼! 이렇게 하면 터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너무 먹고 싶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먹었어요. 대신에 적당히 양을 정해서 그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이걸 못 먹을 음식이라는 생각을 버리니까 이거 언제든 먹어도 돼 라는 생각을 하니까 딱히 막 엄청 입이 터진다 이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특정 음식을 먹어서 입 터짐이 오는 경우는 사실 그 음식이 속한 영양분에 대한 것들이 평소 식단에서 되게 부족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평소 식단을 좀 더 든든하게 채워주고 뭔가 하루 먹어야 되는 날이 있을 때, 물론 먹어야 되는 날, 먹지 않아야 되는 날을 구분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먹어야 되는 날이 올 때도 그 괜히 앞전에 식사를 좀 더 쪼인다거나 하면은 결국엔 나중에 맞아. 불만족이 오니까 맞아. 먹어야 되는 날에도 늘 똑같은 패턴을 유지해주고 한 번 먹어주면은 그게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은 몸에서도 뭐지? 하고 다음날 똑같은 게 다시 들어오니까 그냥 다시 내려가요. 사라져요. 항상성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식욕 조절, 입 터짐 이런 거 관련해서는 내가 왜 입 터짐이 있는가의 원인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이런 식단 만족도에서 올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라든지 뭐 PMS라든지 아니면 수면의 질, 평소 습관, 뭐 패턴이 깨졌다, 원래 아침을 뭐 이만큼 먹는데 뭐 하나를 덜 먹었다 등등 다양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해줘야 되지 뭐 단순히 식단을 든든하게 하는 게 원인이 아닌데 식단 든든하게 해봤자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진짜 전님 멘탈이 너무 부러워요. 멘탈 관리하는 법, 자존감 높이는 법, 우울할 때는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멘탈 관련 추천하는 책이나 도움이 받았던 영상 등등. 멘탈 관리와 자존감에 대한 컨텐츠 제가 사실 만들려고 대본까지 다 써놨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뭐 때문에 못 만들었지? 약간 이렇게 각 잡고 그렇게 말하는 게 쑥스러워서 제가 컨텐츠 안 만들었던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같이 그 컨텐츠는 따로 한번
자세하게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제가 3스텝으로 하는 법을 제가 상세하게 써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어야 외부의 자극이 와도 그걸 쳐낼 수 있는 단호함이 생기고 이걸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한 나만의 방식이 생기고 나를 어떻게 사랑할지 나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사색하는 시간도 되게 많아요.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뭘 잘하지? 내가 부족한 건 뭐지? 내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런 진짜 사소한 거에 대해서 넌 좋아하는 색이 뭐야? 좋아하는 색? 이렇게 점점점이 나오면 안 돼요. 맞아.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뭐가 부족한지 혼났어.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나도 알잖아. 노란색, 파란색 좋아하는 거. 그런 좀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지 제가 써놨으니까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좀 자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세요. 뭐 지연이 같은 경우에 노란색,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기분이 나쁠 때 사실 노란색, 파란색에 뭔가를 기분이 되게 좋아지거든. 진짜 별거 아니거든. 근데 그냥 거기에 내가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실제로 좋아져요. 맞아.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우울한 순간이 오지만 이제 어느 순간 그 자기를 아는 경지에 이르려면 그 극복하는 순간이 빨라지는 거니까. 그치. 어떻게 하면 그게 극복이 될지를 아니까 빨리 극복을 할 수 있어요. 나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소소한 팁이 있으신가요? 저도 아까 말했듯이 저를 잘 아는 순간부터 자존감이 진짜 급상승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뭔가 성취감을 잃었을 때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성취감의 수단으로 저희는 운동을 택한 거고 운동을 할 때마다 매일매일 스스로가 너무 대견하고 멋있고 스스로 뻥에 취해요. 맞아.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잘한 부분을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이렇게 있을 때 뭐 내가 어깨가 좀 좁아 그러면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어깨는 좁은데 팔뚝이 되게 좋네? 약간 이런 식으로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여기를 더 많이 보는? 어깨가 좁으면 어때? 그거 다 하면 되지. 맞아. 그렇게 좁으면 좁은 대로 사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그리고 나 이거 보면서 진짜 잇몸 만개. 지현님 영상 보면서 멘탈은 건강합니다. 최고. 멘탈 관리를 위한 각자의 좌우명이 무엇인가요? 제 좌우명은 난 내가 만회할 수 있는 실수만 한다. 오, 멋있다. 멘탈 관리를 위한 좌우명? Just do it. 그냥 의심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뭔가 기본적인 정석이다. 그러면은 의심하지 말고 쭉 끝까지 나아가세요. 어쨌든 한계까지 몰아쳐 봐야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냥 뭐든 끝까지 해보는 거? 자꾸 의심하지 마세요. 자기가 하는 건데 믿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멋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딱히 멘탈 관리를 위한 좌우명? 근데 멘탈 관리를 위한 좌우명이라기보다 너가 평상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치관. 내 가치관? 여기 그러면 뒤에 이거 있다. 인생 모토. 이런 거. 저는 제 인생 모토는 그거예요. 항상 진실되게 진심을 다해. 내가 항상 진실하면 ጠ뜻하잖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당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항상 진실되려고 하고 항상 진심을 다해요. 왜냐면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진심으로 뭐든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알지. 그게 제 인생 모토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연이 관련된 건 다 믿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모토라고 생각해서 인생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스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시면 때론 악플이나 아니면 선풀인 척하는 선 넘는 조언들로 멘탈을 건드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다잡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무시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오해를 하는
제가 생각을 하는 지연이는 그런 사람들이 건드린다. 만약에 그 사람이 한 건드린 부분에 오해가 있다 하면은 저는 이렇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라고 정확하게 의견을 표시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선을 넘는 거다 하면 뭐야? 이러고 차단. 저를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한기로 흘리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제 행동에 대해서 제가 떳떳하기 때문이에요. 맞아. 내가 스스로 부끄러울 짓을 하지 말자는 게 항상 몸에 배어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공격이 들어왔을 때 나는 내 행동에 대한 근거를 댈 수가 있는 그러니까 내 행동에 대해서 막 불안해하고 내가 뭘 잘못했지? 막 내가 잘못했나? 이러지 않을 수 있는 거지. 워낙 잘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잘 되라고 조언해 주시는 부분들에 있어요. 왜냐면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니까 맞아.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려고 굉장히 수용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말했듯이 선 넘는 조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겨요. 제가 모든 사람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모두에게 사랑받으면서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리액션을 잘해주시네. 그냥 그런 생각으로 살아요. 사랑받을 사람들에게만 사랑 주고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니까. 맞아. 가끔 운동이 너무 가기 싫거나 운동 가서도 집중력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안 합니다. 다음날 하면 되니까요. 원래 그리고 또 쉬면 하고 싶어져. 맞아. 그리고 쉬고 나면 다음날 운동이 더 잘 돼요. 일단 그냥 쉬세요. 항상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그 원천은 뭔가요? 종교 힘일까요? 종교의 영향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가족의 영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탄수에 대한 강박이 있는 것 같다. 이번 챌린지에도 참여했지만 여전히 어려워요. 탄수를 적게 먹어야 된다는 강박을 어떻게 없애야 할까요? 저님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이거는 경험이 중요해요. 탄수를 먹었을 때와 먹지 않았을 때 내 몸의 상태, 내 운동의 컨디션, 그리고 내 건강, 뭐 생리라든지 아니면 수면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내가 경험해보면서 내가 느껴야 돼. 그래야 탄수를 좀 더 먹어도 되고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다른 사람이 말하면 백날 말해봤자 탄수화물 먹으면 살찌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아. 그리고 이게 한번 일단 먹어보고 그러니까 강박을 없애려면 뭐든 실천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과 실천을 하는 것이 다르듯이 우선은 실천을 해보고 운동을 했는데 너무 잘 되네? 이걸 느끼면은 이 정도는 먹어줘야 돼. 근데 최소 일주일은 해봐야 된다는 거. 그럼요. 일주일이 뭐야. 한 달은 해봐야지. 그러니까 이게 몸의 변화를 관찰하려면은 맞아요. 네, 일주일 이상 해봐야 알기 때문에 탄수를 일주일 이상 기본적으로 먹어야 하는 양을 드셔보시고 그리고 먹을 거면 만약에 뭐 100g을 드신다 쳐요. 근데 100g 먹던 사람이 막 300g 먹을 거 아니잖아. 그니까. 뭐 늘려봤자 50g 늘리겠지. 그리고 뭐 400g 배불러서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좀 더 그냥 편하게 하세요. 그래야 더 오래 할 수 있고. 맞아. 그리고 그렇게 해야 변화가 생기지. 100g 먹던 거 110g 먹는다고 변화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적응시키는 과정으로는 좋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110g 먹고 그 다음 주에는 120g 먹고 그 다음 주에 130g 먹고 이렇게 점점 늘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 내가 운동이 되게 잘 되면서도 유지가 되는 순간이 와. 그럼 그거에서 멈추면 돼요. 그치. 그러니까 결론은 자기의 몸에 맞는 양을 잘 알아야 탄수도 강박이 없어질 수 있다. 경험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PT 한 달 차인데 이르다는 건 알지만 복근이 안 생기고 배가 포동포동해서 스트레스예요. 매일 운동도 하고 식단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엄청 변화가 나는데 저는 왜 안 그러죠? 그냥 계속 하세요. Just do it.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마. 그것만큼 시간 낭비인 게 없어요. 자기를 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변화했나를 봐야 되지 남들에 비해 얼마나 변화했나를 볼 필요는 없어요. 진짜 제일 쓸데없어. 아무런 도움도 안 돼. 맞아. 나는 나일 뿐이야. 우미는 사랑해. 저희도 사랑합니다. 네. 멘탈까지는 여기가 끝났고 그 다음에 기타 바프 120일 남은
헬스 신생아라 헬생아라 운동 강도가 매우 낮은데 식단이랑 저강도 웨이트로 준비하면 쌉 가능일까요? 120일, 4달 정도 남은 거네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어떤 몸을 만들고 싶은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120일이나 남았으면은 중간에 목표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정한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말 것. 이게 욕심이 생기다 보면 자꾸 식단을 쪼이고 싶고 운동을 늘리고 싶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처음 정한 목표에서 꾸준하게 가져갈 것? 그런 게. 저는 그리고 바프는 누구한테 평가받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120일 남았다 했잖아요. 120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다면 그것만으로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프는 또 찍을 수 있는 거잖아. 평생 한 번 찍고 말 게 아니라 뭐 다음에도 찍을 수 있고 이거 뭐 힘들면 포기했다가 다음에 다시 찍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헬생아라고 하셨는데 헬생아 기념 바프 하고 그 다음에 또 더 성장해서 또 찍으면 되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끝까지 부상 없이 완주한다면 그것만으로 정말 베스트 맞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언니 무슨 대학교 무슨 학과 나왔나요? 저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과 나왔습니다. 네. 운동 많이 하시던데 직장 다니시나요? 같이 병행 어떻게? 저는 직장이 재택으로 계약을 해서 집에서 재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많은 부캐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직장에 그런 본 적도 있지만 저는 인플루언서로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유튜브 콘텐츠 크리에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뭐 물론 여러분 보시기에는 뭐 그게 뭐가 직업이야 6,000명 근데 여러분 6,000명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 채널 더 성장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고 그리고 에이비스 제 어쩌다 시작하게 된 사업도 있고 그리고 뭐 가족 사업도 도움을 드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캐를 가지고 있어요. 능력자시네. 그래서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프리랜서라서 뭔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일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10분 활용을 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제가 또 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지금 운동과 식단을 하고 있는 건데 또 이게 어떻게 바뀔지는 또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지금 아직 해봤자 뭐 20대 중반, 중후반밖에 안 됐고 이게 살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 바뀌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또 내가 변화하고 적응하는 것 또한 관리의 한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는 되게 재미있는 그쵸. 취미 생활인 거죠. 그쵸.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백수인 줄 아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직업이 있습니다. 네, 직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무튼 오전 시간을 좀 활용할 수 있어서 오전 시간 운동에 좀 할애를 한 편이에요. 그래서 막 일요일 밤에는 회의도 하고 그래요. 네, 밤 10시에도 회의하고. 일요일이 제일 바쁩니다. 운미세 친구들이 있는 거 너무 부러워요. 운미세 친구들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저희는 여기는 호박전이었어요. 구독자였어요. 근데 좀 진성 호박전이었어요. 푹 삶은 호박, 푹 찐 호박.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저도 사람인지라 저한테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저도 관심이 가게 되잖아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도 너무 잘 통하고 라이프 스타일도 너무 비슷하고 추구하는 관리 방향성도 너무 비슷해서 한두 번 만나다 보니까 같이 만날 때 시너지가 더 많이 나는 걸 느끼고 그게 서로에게 더 좋고 더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걸 보면서 좀 진짜 친구가 된 거죠. 맞아. 그리고 만날 때마다 뭔가 되게 내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뭔가 스스로 성장하는 기분을 되게 많이 느껴서 더 자주 만나게 되는 것도 있죠. 뭐 저희는 온라인 기반으로 만났어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으로 우리 온라인 친구 사친 사이버 친구라고. 네.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친구 생기면 진짜 좋아요. 근데 혹시 머라클 커뮤니티라고 아시면은 저희 머라클 커뮤니티에서 매일매일 운동을 인증하고 서로의 운동에 대해서 되게 막 좀 응원도 많이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뭐 조언도 해주고 여기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고 여기에서 자주 운동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놀러 오세요. 제가 관리자입니다.
네. 운동 기록, 식단 기록 영상으로만 하시나요? 추천 앱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운동 기록은 애플워치 연동되는 그거 뭐지? 앱 뭐 있어요? 그걸로 하고요. 식단 기록은 제가 워낙 항상 인스타로 사진을 찍어서 하는데 이제 세세하게 몇 그램 감량기 때는 밀리그램이라는 어플로 했어요. 네. 혹시 있나요? 저는 운동은 요새 워치도 심박수에 멘탈 흔들리고 싶지 않아서 워치도 잘 안 하고 유산소 할 때만 시간 보려고 하는 편이고 운동은 이제 그 아까 말했던 머라클 커뮤니티에서 기록하고 있고 추천 앱 타임스탬프 식단?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식단 면에서가 아니라 내 하루를 보는데 되게 좋아요. 뭔가 하루에 커피를 몇 잔 마셨는가라든지 아니면 뭐 죽먹을 얼마나 했는가 막 이런 식으로 한 입씩 먹은 게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거에 있어도 좋으니까. 네. 타임스탬프? 타임스탬프 한 밀리그램 좋은 것 같아요. 운동화는 몇 개? 러닝화랑 웨이트용 운동화를 따로 두고 이용하시는지 궁금해요. 매트콘 6. 나 근데 운동화 별로 없어. 진짜? 응. 나 그 맨날 자주 신고 다니던 나이키 그냥 동네에서 신고 다니는 운동화 하나 있고 그리고 너 음미새들이 사준 이거 미복 이거는 트레킹화. 너무 예뻐. 트레킹화 하나 있고 그리고 저는 매트콘 6 없고 매트콘 3예요. 매트콘 3를 웨이트나 크로스핏 할 때 신거든요. 이 정도밖에 없어요. 진짜? 응. 나는 헬스화만 3개야. 왜? 센터에 두는 거 하나, 그 세컨 헬스장 이동할 때 쓰는 거 하나, 집에서 쓰는 거 하나. 저는 그냥 이 가방에 넣고 다녀서 하나만 있고 매트콘은 저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웨이트 할 때도 이 접지력이 되게 좋거든요. 그 바닥이랑 신발이 딱 붙어 있다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서 웨이트 특히 하체 운동 백스쿼트 할 때 왜 지면을 이렇게 발로 이렇게 누르면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때 흔들림이 없이 쫙 일어날 수 있어서 좋고 특히 크로스핏을 시작하면서 역도 동작할 때 클린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착 이렇게 들어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팍 붙는 이 느낌이 되게 좋아요. 운동할 때 되게 집중도 잘 되고 매트콘 좋습니다. 후무스 만들 때 쓰신 블렌더나 구두스 에어프라이 등등 알고 싶어요. 후무스 만들 때 쓰는 블렌더는 BRK 매직 블렌드? 나중에 한번 찍어라. 너네 집에 있는 조리도구 영상이랑. 너무 더러워서 그럼 청소해 주시면 할게요. 너무 더러워서 주방 공개하는 게 조금 부끄러워요. 오케이. 네. 그럼 에어프라이어는 뭐 쓰시나요? 에어프라이어는 필립스 제품이고 남백으로 계란찜 만드는 데 쓰는 그릇은 그냥 집에 있는 그릇이고요. 구두셀 할 때는 그냥 종이 호일로만 넣습니다. 오전에 운동 다니면 약속 없으면 집에서 일합니다. 인생이 생각대로 안 될 때 위로의 한마디 해주세요. 그럼 힘이 날 것 같아요. T시죠? 그럼 위로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저 인생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마른 하늘에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거 한다고. 인생이 생각대로 안 될 때 보통 사람들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서 나온 대사인데 우울한 순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행복한 순간이 와도 그 순간이 더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고 행복한 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우울한 순간이 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생각대로 안 되는 순간이 있지만 자기를 믿고 버텨내고 나아가다 보면 또 다른 행복한 순간이 왔을 때 진정한 행복한 순간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거. 그렇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인생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업앤다운이 있고 다운이 있기 때문에 업이 좋은 거고 업이 있기 때문에 다운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그냥 그때가 언젠가는 지나가거든. 그러니까 지나보면 또 그런 날도 있었구나 하게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프로필 촬영본 어디에 사용하실 예정인지 궁금해요. 딱히 사용한다는 것보다 그냥 제 만족이고. 카톡 프사? 근데 카톡 프사도 못해. 너무 노출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프로필 촬영한 거 여쭤보시는 거 아닐까? 네. 사복 프로필.
그거 그냥 좀 옷 입고 있는 사진 좀 있었으면 좋겠어서 찍었고, 이제 저 뭐 인플루언서로 앰버서더 같은 거 활동하면 프로필 내야 될 때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노출이 너무 심하다고 밴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좀 내려고 네 찍었고, 취준 중이었는데 됐어요. 재택으로 그 작년 연말 브이로그 네. 보시면은 여러분 저 취뽀했다요? 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 연말 파티 영상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아님 주변에는 운동하는 친구분들이 많아서 공감대도 많은 것 같아 너무 부러워요.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이 없어서 부럽습니다. 친화력 비결이 궁금해요. 근데 저는 친화력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마음 맞는 사람한테는 마음을 되게 잘 열어가지고 그런 게 있죠. 네. 그러니까 마음 맞는 사람을 잘 찾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제가 잘 찾는다기보다 다들 잘 찾아왔어요. 네,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지내고 있습니다.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 없으시면 머라켈 커뮤니티로 오십시오. 머라켈 커뮤니티. 구글에다가 검색하시거나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더보기란에 그냥 달아놓을게요. 게이드. 그래요. 전님의 미래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TMI로 말을 하자면 저는 언론인 되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근데 방송 일을도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하면서 느낀 게 내가 어떠한 창작자로서 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언론인이 되는 거에는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구나. 물론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의 능력과 이런 인프라로는 많은 한계가 있겠다라는 거를 느꼈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정말 소수도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이 나의 구독자들에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 그리고 그 말을 정말 영향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걸 느끼면서 되게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구나 이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미래에 대한 생각도 있긴 하지만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튜브 채널도 많이 성장시키고 싶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컨텐츠 제작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관리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뭔가를 지적 재산을 만들고 싶은 그런 꿈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어요. 네.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맞아요. 멋있는 사람, 좋은 사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차차 인스타에 공유할 테니까 인스타로 놀러오세요. 운동복 고르는 팁. 많이 입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아까워하지 말 것.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냥 잠옷 입고 운동하세요. 근데 센터복 입고 운동하는 게 낫고, 운동복을 사는 이유는 사실 그 운동할 때 에너지를 더 내고 내 몸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디테일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사는 건데, 운동복 고르는 팁은 그냥 룰루 사시면. 룰루 최고. 우리 둘 다 룰루 처돌이라서. 룰루 아니면은 저는 아디다스, 여기는 나이키고 저는 아디다스 처돌이라서 네. 개인적으로 일단 만약에 돈이 좀 부담이 되신다 하시면은 그냥 이제 이런 데 많지만 다 말해 어때? 잭스믹스나 안다르 이런 데 많이들 입으시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예쁜 거 말고 그냥 적당히 무난한 거를 사고 싶다 하시면 나이키나 아디다스 거 사는 게 제일 아울렛 가면 진짜 싸요 여러분. 맞아요. 김포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진짜 싸요. 타임세일 맞춰서 사면 더 싸고. 직업 앞에 말했고 미래 계획도 말했습니다. 운미세들 추천 운동복 브랜드 탑3 룰루레몬, 나이키, 아디다스? 저는 룰루레몬, 아디다스, 최근에 발굴한 밤쉘이라고 밤쉘 말고 스트롱거라고 이제 스트롱거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룰루레몬이랑 나이키밖에 없어요 거의. 네. 안다르? 중저가 운동복, 운동화, 운동 아이템. 중저가. 안다르, 잭스미스 많이 입으시는 것 같던데? 저는 아디다스. 중저가. 중저가예요? 나 근데 김연아에서 사니까. 근데 아울렛 가시면 나이키, 아디다스도 꽤 괜찮아요, 진짜. 그러니까 날 잡고 그냥 오프라인 쇼핑으로 많이 입어보시는 거. 각자 운동의 취미가 뭐예요?
운동의 취미? 취미가 운동 종류는 있는데 요리? 요리. 나도 요리. 저는 집밥을 제가 반찬이랑 이걸 다 만들기 때문에 요리 많이 하고. 소울푸드 매기 매운탕. 돈까스. 나 돈까스 좋아해. 돈까스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매기 매운탕 돈까스로 먹는 걸로. 좋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제일 좋아하는 단어? 운동? 진짜 언니세다. 제일 좋아하는 단어? 긍정적? 저는 사랑. 저는 사랑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운동을 사랑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거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거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참는 거고 그냥 저는 그쵸. 사랑을 제일 좋아해요. 항상 사랑하려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렇습니다. 직업, 그러니까 내 직업 궁금해하는 사람 진짜 많다니까? 그치, 오전에 매번 운동을 했어. 그러니까 저는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그렇습니다. 좋은 PT쌤, 나와 잘 맞는 PT쌤 고르는 법은 뭘까요? PT쌤과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은? 일단 PT쌤과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은 그냥 헬짱 둘이 모여서 맨날 헬스 얘기를 하면 된다. 그냥 헬짱 둘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은 잘 지낼 수 있고 맞아. 좀 직업 책임감 없거나 안 맞는 사람을 만나면은 잘 지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쌤이랑 저랑 나이대가 비슷해요. 그리고 둘 다 관심이 운동에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하루에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좀 잘 지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PT쌤 잘 고르는 법. 이거는 많이 사실 처음 PT를 받으시는 거라면 처음부터 좋은 PT쌤을 만나기란 참 쉽지 않고 왜냐면 운동을 시작한 운인데 그래도 좀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상담을 1시간 이상 하는 곳에서 PT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런 데는 진짜 흔하지 않아. 나는 1시간 넘게 했거든. 근데 그건 진짜 안 흔해. 넌 좀 특이해. 그러니까 막 헬스장 최소 3군데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받아서 왜 얘기하다 보면 결제하고 나오게 되잖아. PT는. 근데 그게 아니라 우선 그럼 생각해보고 연락을 드릴게요 하고 집 가까운 3군데 정도는 상담을 받아보고 제일 나은 데에서 받으시라는 거. 그리고 24시간 프랜차이즈 헬스장에서 PT를 처음부터 받는 건 비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에서 그런 헬스장에서 받는 거는 이미 관찰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고를 수 있지만 근데 나도 말하고 싶었던 팁이 그거야. 이미 내가 만약에 헬스장을 좀 다니고 있다가 혼자 운동하는 게 한계를 느껴서 PT쌤을 구하는 상황이라면 내가 헬스를 다니면서 PT쌤들이 수업하는 걸 제가 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 스타일이랑 맞을 것 같은 사람한테 한번 그 체험 수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좀 그걸 한번 해봐야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고 지금 트쌤이 제가 그렇게 해서 트쌤 오전에 시간대 수업 비세요?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하나 더 있어. 맘카페, 지역 맘카페 가보면은 진짜 꿀팁 많거든요. 지역 맘카페에서 트레이너, PT 이런 거 관련해서 치면은 누구 괜찮다 이런 입소문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추천드립니다. 맘카페 정보력은 따라갈 수가 없지. 그렇습니다. 오늘의 지영 구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에어프라이어나 요리 도구들 추천 영상도 있나요? 그냥 모아놓은 건 없는데 제 영상의 특징은 그냥 계속 보시면 이렇게 약간 세뇌되듯이 이렇게 습득이 돼요. 맞아. 저 약간 장비충이라서 운동도 장비충, 요리도 장비충이라서 장비가 조금 많긴 한데 그 푸드초퍼, BRK 푸드초퍼도 되게 많이 쓰고 에어프라이어 진짜 많이 쓰고 믹서기 많이 쓰고 오븐도 있는데 오븐은 요새 좀 더워서 안 쓰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거 되게 많이 에어프라이어 있으면 근데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맞아. 식비 많이 드는지 보면 앞에 말했죠? 오히려 다이어트 하면 초기 비용은 많이 들지 몰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오히려 절약된다. 평소 운동하지 않는 시간에는 일하고요. 향후 5년 뒤 목표 사업도 키우고 싶고 유튜브도 성장시키고 싶고 많은 콜라보 활동을 하고 싶어요. 원래 전공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과. 어떤 계기로 유튜버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바프.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영상 제작이나 아니면 컨텐츠 활동에 대해서 이미 많이 익숙해진 상태여서 저는 원래도 인스타충이었어요. 그래서 인스타로 이제 내가 미디어 학과 학생으로서 유튜브도 채널을 하나 만들어놔야겠다 해서 제 개인 일상 기록으로는 간간히 만들어 놓긴 했어요. 뭐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기록하는 정도? 근데 이제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런 공식적인 유튜브를 활동을 해야겠다 시작한 거는 바프 준비하면서 약간 아까운 것도 있었어. 이거를 내가 기록을 안 남기고 그냥 넘어가겠는데 인생에 다시는 없을 순간인데 이거를 좀 남겨놔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했고 어떤 계획이신지 저는 10만, 100만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플래티넘인가요? 뭐요? 그 버튼. 아 실버 버튼? 골드 버튼? 골드 버튼이구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띠링띠링 망원동 최애 맛집과 카페가 있을까요? 망원동? 나 카페는 아틀리에 크레타 좋아하고 근데 제가 여러분 오해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인천 사람입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니고요. 저도 잘 몰라요. 그니까 망원동 가고 싶은 데는 많고요. 그렇습니다. 직업 앞에도 말했고요. 지은님과 친해지는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지은이도 호박전인데 근처 동네 주민이어서 친해지게 됐습니다. 전님에 대한 모든 것. 오늘의 지원 처음부터 다시 다 보세요. 맞아요. 챙겨 먹는 영양제 제품 알려주세요. 제가 정확하게 제품명은 모르고 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은 거라서 저 아침에는 영양제 멀티비타민이랑 루테인 챙겨 먹고 있고 밤에는 마그네슘, 칼슘 먹고 있습니다. 박지연 사랑해.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좀 부끄러우니까 제가 약간 댓글 읽기 콘텐츠로 가주시죠 이거. 아 그럴까? 이거 다 읽어? 아 알겠어요. 내가 읽어? 전님 덕분 이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전님 덕분에 자극받아 운동하고 식단하고 영상 꾸준히 돌려보면서 유산소 하고 있어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웨이트 재미 붙이고 코로나 괜찮아지면 푸사오도 가볼 생각이에요. 늘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호박전 오프라인 모임도 꼭 열어주세요. 네. 푸사오도 네 저도 코로나 괜찮아지면 또 가볼 거거든요. 아 여기 힐링이네 약간. 네 힐링. 아 이거 어떻게 다 읽어? 맞아. 이런 거 저 하항 사랑해요. 항상 사랑해요겠지? 아 항상 사랑해요? 이렇게 이거 읽어야 돼. 음미새들 어디서 풀 냄새 안 나요? 원더풀. 음미새들의 더욱더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제가 아주 만땅으로 응원할게요. 이분 누구야? 감사해요 진짜. 그러니까 나는 호박전들이 진짜 그러니까 그 전 질문에 막 선 넘는 질문 한다든가 그 악플 다는 사람들 물어봤잖아요. 전 그냥 애초에 그 사람들 호박전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호박전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 이미 그 전며든 사람들은 호박전 진짜 다 천사들이고 다 착하고 그냥 그 사람들 어쩌다가 그냥 알고리즘에 한번 쓱 보고 악플 남기는 사람들이지 호박전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타격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이거 봐 얼마나 이렇게 귀여워. 원더풀 막 이런 거 귀여워. 등산 나랑 가고 싶다고. 이렇게 폼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편하고 용기 내서 글 쓰게 돼요. 와 역시 폼 좋은 것 같아. 제가 한 번씩 이런 거 해볼게요. 등산도 저도 너무 가고 싶어서 가을 산행 또 죽이잖아요. 한번 괜찮아지면 또 소규모 그런 모임 같은 것도 열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지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연님은 참 꾸준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끈기와 인내력에 동생이지만 많은 것을 배운답니다. 차근차근 롱런 하시길 바랍니다. 호박전도 항상 전님 곁에 있답니다. ABYS. 와우 센스. 에이비스. 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네 지금 들어온 질문들은 다 답을 했고 편집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올릴게요 통으로. 맞아요. 약간 라디오 듣듯이 그렇게 들으면 될 것 같고 뭐 또 Q&A를 재밌다 근데 그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했으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같이 하니까 되게 좋네.
저 같은 나부랭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같이 이런 거 또 7천이나 1만이나 1만 이럴 때 아니 10만 이럴 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저의 인스타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고 저도 여러분들께 사랑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사랑을 받으면서 앞으로 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관리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 알지? 저는 항상 그거 알지? 같이 하고 할까? 잠깐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오케이. 시작!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안녕! 배터리 딱 됐다.